함께하면 좋은 친구, 오래 두면 더 좋은 친구, 대박 친구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저는 여러분들의 찐친 유진입니다. 월요일부터 폭염에 굉장히 축축 처지는 그런 하루였습니다. 코스피 시장 역시 재미가 좀 없었지만 그나마 코스닥 시장에서 중소형주들의 움직임이 활발하게 나타나면서 이번 주의 시작 역시 저번 주와 비슷한 흐름을 보이면서 출발을 했는데요. 이렇게 시장이 주춤할 때는 종목들이나 개별주들의 순환매가 활발하게 이루어지는 만큼 그에 맞는 똑똑한 전략을 잘 세워봐야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이번 주 전략은 저희 대박친구와 함께 하시면서 세워가 보시죠. 오늘 대박친구의 1부는요. 여러분들의 친구, 그중에서도 척척 박사, 주식천재 장인님과 함께 하도록 할 텐데요. 어떻게 하면 참여할 수 있냐? 바로 노란톡으로 오시면 됩니다. 노란톡 오픈 채팅방에 대박친구 장인이 검색하시면 저희와 함께 하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장인이님에게 여러분들의 종목에 대한 상담도 진행할 거고요. 그리고 장인이의 비밀 노트도 받아가실 수 있는데 오늘의 비밀 노트에는 어떤 내용이 담겨 있을지는 방송 후반에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월요일 대박친구 1부 함께해 주실 분 바로 만나보겠습니다. 단타장인 전문가님 나와주시죠.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오시죠. 또 월요일이 밝았습니다, 여러분들. 또 월요일 또 직장 다니시면서 또 출근하시고 혹은 또 이제 일을 시작하시면서 굉장히 또 이제 힘든 한 주를 시작하실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이 수익과 함께라면 이번 한 주도 또 힘차게 또 버텨볼 수 있지 않을까 좀 예상이 되는데 제가 여러분들 또 도움드리기 위해서 주식으로 여러분들 계좌를 불리기 위해서 오늘도 도움 드릴 테니까 잘 따라오시면 좋을 것 같고요. 주말 동안 충분히 이제 푹 쉬었다면 또 한 주를 이겨나갈 수 있을 만한 힘이 생기지 않았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앵커님 주말에 어떻게 잘 쉬셨나요? 주말에 뭐 하셨나요? 저는 결혼식이 있어가지고 결혼식을 좀 다녀왔는데 요즘에 결혼 굉장히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그렇죠? 이게 요새 또 결혼식이 왜 많냐? 네. 네, 코로나 때문에 한번 또 이제 미뤄진 거. 그럼요. 네. 네, 이제 뒤로 이제 미뤘는데 미루다 못해서 지금 뒤에 다 이제 몰려 있는 것 같아요. 네, 맞아요. 가가지고... 저도 친척 오빠 결혼식을 다녀왔는데 네. 원래는 조금 4월 이때 좀 진행하려고 했다가 맞아요. 제 지인들도 네. 그때 하다가 미룬 그러니까요. 지인들이 있더라고요. 이제 더 이상 미룰 수 없다. 그렇죠. 네. 우리의 사랑을 막을 수 없다. 이제는 해야 된다. 이제는 하자. 그런 거죠. 또 결혼식 잘 다녀오셨다고 하니까 맛있는 거 많이. 장인님 뭐 하셨나요? 저요? 네. 저도 뭐 비슷합니다. 결혼식은 아니지만 전 결혼식 가서 맛있는 거 먹진 않고 네. 저는 이제 친구 만나서 저는 이제 술 한잔 하면서 맛있는 거 먹었어요. 제가 또 곱창 좋아해서 다이어트 하면 먹으면 안 되는데 또 곱창 먹었습니다. 그렇군요. 또 우리 또, 시청자 네. 여러분들도 가끔 한 번씩 먹어줘야 스트레스 풀리니까 곱창에 소주 한 잔 주말에 한 번 정도 괜찮습니다. 저도 그렇게 또 주말에 힐링을 하고 왔고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도 뭐 주중에는 내가 좀 다이어트 하더라도 주말에 한 번 정도 뭐 치팅데이라고 하나요? 한 번 정도는 맛있는 거 먹어도 좋지 않을까. 또 일주일 살아갈 원동력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면서 저도 이제 주말에 그렇게 힐링하고 또 제가 또 주식천재 장인이가 어떻게 하겠습니까? 천재는 1%의 재능과 99%의 노력으로 만들어지지 않겠습니까? 또 이제 마실 건 마시고 또 주말 동안 한번 공부해야 될 건 해야 되는 거거든요. 주말 동안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또 수익 드리기 위해서 제가 오늘 또 이 기가 막히게 좋은 기법 강의와 또 선물을 하나 준비해 왔으니까 기대 많이 해주시라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전에 이제 우리 앵커님이 노란톡 입장해 주시라 말씀을 하셨는데 종목 상담도 좀 진행을 해드리기 전에 제가 강의를 먼저 해드릴 테니까 강의를 듣고 계시는 동안 차근차근 들어오시면 될 것 같아요. 제가 오늘은 이제 볼린저 밴드 강의를 해드릴 건데 이 볼린저 밴드가 제가 지난번에 종목 상담을 해드리면서 빨간색 선 말씀드리면서 볼린저 밴드라고 말씀을 드리고 여기 이탈하기 전까지는 지지 확인하시면서 들고 가시는 게 좋겠다. 이러한 식으로 많이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보통 급등주 매매를 할 때 볼린저 밴드를 저는 항상 이제 참고를 하는 편이기 때문에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이 거기에 대해서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오늘 볼린저 밴드 강의를 해드릴 테니까 이 볼린저 밴드를 통해서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이 급등주 매매를 하실 때 지레 겁을 먹고 아직 이 종목은 충분히 더 올라갈 만한 종목인데 살짝 눌림이 나왔다고 해가지고 겁먹고 미리 훨씬 더 급등할 수 있을 만한 종목을 수익을 조금밖에 못 내고 혹은 손실을 내고 매도하는 실수를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기준을 이제 볼린저 밴드를 통해서 제가 오늘 설명을 드릴 테니까 모두 집중하시고 앞으로 단기 매매 하는 데 있어서 볼린저 밴드 꼭 활용하시고, 단기 매매가 아니더라도 이제 막 급등을 시작한 종목을 300% 가는 종목을 30% 먹고 나온다든지 이런 실수는 우리가 앞으로 좀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제가 오늘 강의를 통해서 도와드릴 테니까 꼭 참고하셔서 도움받아 가시기 바라겠습니다. 강의를 또 시작해야 되는데 우리 앵커님 또 볼린저 밴드 궁금합니까? 아니, 궁금한데요. 네. 제가 또 한 가지 궁금한 게 이게 네. 더 먹을 수익을 더 낼 수가 있는데 네. 참지 못하고 했다가 나중에도 그쵸. 후회를 할 수도 있지만 수익을 더 먹으려고 욕심을 부리다가 네네. 손실을 볼 수도 있잖아요. 아, 그렇죠. 그거에 대한 팁도 주시는 건가요? 아, 이거는 어떤 부분이 있냐면은 더 먹으려고 욕심 부리다가 못 먹는 경우가 있다. 그런 부분 분명히 있습니다. 근데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주식은 원래 욕심을 좀 내야 돼요. 주식은 좀 욕심을 내야 되고 리스크 관리만 하면 됩니다. 리스크 관리만. 다시 말해서 내가 이제 추격 매수를 좀 무리해서 한다든지 그러한 부분만 조심하신다면 충분히 저는 해도 된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주가가 이미 많이 올라가고 나서 제가 항상 단기 매매할 때 신고 거래량을 얘기하거든요. 신고 거래량 터지고 나서 뭐 눌림목에 공략한다든지 뭐 다음 날에 공략한다든지 이런 거 말고 계속 올라가고 있는데 중간에 올라타는 거, 그것만 좀 조심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앵커님 또 그런 매매를 많이 하셨나 본데 계좌를 좀 지키셔야 됩니다. 진정하셔야 돼요. 알겠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또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제가 볼린저 밴드 강의를 본격적으로 시작해 드릴 건데, 강의 시작하기 전에 노란톡 미리 입장해 계시면 또 종목 상담 해드리니까 제가 강의하는 동안 앵커님 안내 따라서 노란톡 입장하셔가지고 기다리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앵커님 한 번 더 안내해 주시죠. 네. 지금 시장 분위기에서 여러분들 단기적으로 수익을 내고 싶으신 분들 많으실 텐데 언제 매도 타이밍을 잡아야 할지 많이들 궁금하실 텐데요. 오늘 강의 보시면서 잘 참고하셔서 대응하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강의 후에는 저희가 종목에 대한 고민 상담도 진행해 드릴 거니까요. 만약 종목 고민 있으시다면 노란톡 오픈 채팅방에 대박 친구 장인이 검색하고 들어오셔서 여기에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강의에 대한 궁금한 점 있으셔도 질문 주시면 제가 장인님에게 전달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바로 강의 본격적으로 시작을 해주시죠. 네, 본격적으로 시작해 볼까요? 네. 네, 우리 그 앵커 친구님도 잘 집중해서 보세요. 아시겠죠? 알겠습니다. 네, 우리 친구분들도 집중해가지고 한번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PD 친구님도 자, 여기 차트를 한번 띄워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일단 우리 친구분들이 이 차트를 보시면은 현재 서현이라는 종목이에요. 이 기업도 상당히 좀 이쁘죠? 서현, 이름이 이쁘네. 하여튼 간에 이제 이 서현 같은 경우에는, 지표를 이제 추가를 해가지고 제가 보여드릴 건데, 일단 이 화면이 이제 풀로 나오게, PD님. 네네, 그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일단 요거 볼린저 밴드를 어떻게 설정하는지를 먼저 확인을 하시고 실행을 하셔야 되는데, 제가 실시간으로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예, 저는 그 옆에 보조지표를 추가하는 란을 클릭을 하시고요. 저는 지금 키움증권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설명을 드리고 있는데, 다른 쪽을 이제 사용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다른 증권사도 보조지표 추가할 수 있는 란이 있을 거예요. 거의 대부분 차트 옆에 있습니다. 그래서 추가를 하셔서 여기다가 영어로 볼린저 밴드인데 BOL까지만 치셔도 나와요. 볼린저 밴드가 이렇게 나오게 되는데, 이걸 더블 클릭하시면 볼린저 밴드가 이렇게 나옵니다. 여기서 뭐 수식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막 이런 거를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는데, 일단 수식 같은 경우에는 그대로 씁니다. 페리오드 20, D1, 2 이렇게 그대로 쓰고요. 라인 설정 같은 경우에는 저는 볼린저 밴드 중심선을 사용하지 않아요. 그래서 체크를 풀어줍니다. 왜 사용하지 않느냐? 제가 이동평균선 20선을 보는데 이동평균선 20선이랑 거의 뭐 비슷하기 때문에 보는 의미가 없어요. 그냥 이동평균선 20선 보고 있으면 그거 중심선이다 생각하고 보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하한선도 보지 않는데, 이 볼린저 밴드라는 것이 급등하는 종목이나 급락하는 종목을 차트상으로 봐가지고 이제 기술적으로 잡아나가는 거거든요. 타점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그런데 저는 항상 이제 급등하는 종목은 매매를 하더라도 급락하는 종목은 가급적이면 건드리지 말라 그래요. 왜냐하면 이 주가가 오르고 떨어지는 데는 대부분 다 이유가 있습니다. 그런데 급락했다라는 건 그만한 이유가 있기 때문에 급락을 한 거거든요.
그러면 그만한 이유를 통해서 다시 올라가 줄 만한 이유가 또 생겨야 되는데 최근에 악재 터지면서 급락한 종목이 과연 바로 또 올라갈까요? 이거는 기업에 대한 호재보다는 기술적 분석을 통해서 기술적인 차트 매매를 통해서만 매매를 하는 거예요. 제가 항상 말씀드리면서 강조드리는 게 뭐냐면 기술적인 것도 중요하지만 항상 우리는 기본적인 걸 잊지 말아야 됩니다. 주식은 기업과 시간에 투자하는 거예요. 좋은 기업을 투자했을 때 차트가 더 유용하게 효과를 발휘하는 것이고 좋은 주가에 매수했을 때 기술적인 분석도 훨씬 더 시너지를 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좋은 기업도 아니고 지금 뭐 악재 떠가지고 급락한 종목 기술적으로만 해서 수익을 내겠다? 저는 한계가 있다고 봅니다. 차라리 기술적으로 매매할 거라면 급락하는 종목보다는 급등하는 종목을 가지고 매매하는 게 훨씬 더 효율적이다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면서 볼린저 밴드 하한선은 그런 이유로 저는 급락 종목을 매매하지 않기 때문에 하한선은 사용하지 않는다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시 화면으로 돌아와서 급락주를 매매하는 걸 이제 좋아하시는 분들은 그렇게 하셔도 됩니다. 사용하셔도 돼요.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상한선만 사용을 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 포인트 저는 빨간색을 사용하고 3포인트까지 좀 굵게 사용합니다. 그래서 딱 요 상한선까지만 해서 사용을 이렇게 하는데 그럼 이런 식으로 빨간색 선이 생겨나게 돼요. 자, 이제 이 볼린저 밴드야 뭐 수식이 다를 것도 없기 때문에 딱히 별다를 게 없어요. 특출날 것도 없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걸 어떻게 이용하는지가 더 중요하거든요. 그럼 여기서 또 이제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우리 또 친구분들, 우리 앵커 친구님도 궁금해 하실 만한 게 있을 것 같아요. 아니, 다른 전문가님들은 항상 이제 막, 뭐 수식도 막 변형을 하고, 막 특이한 거 막 자기만의 기법을 가지고 있는데, 아니, 그 주식 천재라고 하시는 분이 왜 그냥 기본 하나도 수식도 안 바꾸고 자기만의 차트가 없는 건가? 왜 그 남들 다 쓰는 거 쓰고 계시나요? 이렇게 또 궁금하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네, 궁금합니다. 이거는 뭐 예전에도 우리 앵커님 제가 여쭤봤었지만 공부 잘하냐고 물어봤잖아요. 아, 네네. 네, 공부 잘하신다 그러셨죠? 못하진 않는다고. 아, 못하진 않는다. 그때 제가 함께 말씀드렸던 게 뭐였습니까? 기본기에 충실해야 된다. 항상 이 공부도 마찬가지고 주식도 마찬가지고 이동평균선을 볼 줄 모르는데 무슨 볼린저 밴드를 봅니까? 볼린저 밴드 기본도 볼 줄 모르는데 어떻게 심화 과정을 보겠습니까? 그리고 이 일목균형표라는 이 보조지표를 만든 사람이 일본 사람인데 일목산인이라는 필명으로 활동을 했던 사람이에요. 지금은 이제 그 활동을 안 하고 계신데 이 일목균형표라는 보조지표를 만든 이 일목산인이라는 일본 사람이 뭐라고 했냐면 보조지표라는 것은 더 많은 사람들이 사용할 때 훨씬 더 확률이 올라간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이 기본기 그리고 더 많은 사람들이 그 보조지표를 사용한다라고 하면 그만큼 확률이 더 올라간다라고 했는데 가장 많은 사람들이 사용하는 보조지표가 뭘까요? 이동평균선이에요. 가장 많은 사람들이 사용하는 보조지표가 뭘까요? 기본 차트입니다. 볼린저 밴드라고 하면 수식을 바꾸지 않은 바로 그 원래대로의 차트. 일목균형표도 숫자를 바꾸지 않은 그 원래대로의 차트. 그걸 통해서 수익을 내지 못하면 어떤 걸 통해서도 내지 못해요. 기본기가 안 잡혔기 때문에. 기본이 정말 중요한 겁니다. 그리고 기본만 해도 충분히 수익 납니다. 이거 저거 하지 마세요. 차트도 마찬가지. 휘황찬란하게 뭐 어마무시하게 이거 저거 쓰시는데 솔직히 뭐 보조지표 없이 거래량만 놓고 가지고도 매매할 줄 알아야 돼요. 물론 그러려면 정말 노력해야 되겠지만 보조적으로 사용하실 때 이동평균선이랑 볼린저 밴드까지 저는 사용해요. 일봉상으로. 더 이상 사용하지도 않아요. 거래량, 볼린저 밴드, 이동평균선. 딱 여기까지만 사용합니다. 이동평균선도 딱 기본 이동평균선. 5, 20, 60, 120 이것만 쓰거든요. 그래서 이제 차트로 돌아와가지고 보시게 되면 이 서현이라는 기업 같은 경우에도 주가가 올라간 기업이에요. 지금 이 기업 같은 경우에 과거 이제 차트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를 들면 뭐 이때 차트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이 서현이라는 기업은 만약에 예를 들어서 매수를 볼린저 밴드 이제 뚫고 올라가는 뭐 요 시점 여기서 매수를 했다라고 가정을 해봅시다. 그런데 다음 날 주가가 급등을 하긴 했는데 갭상승을 보여주기는 했는데 살짝 이제 마이너스로 마감을 했단 말이죠. 그러면은 여기서 많은 투자자 여러분들이 이런 분들이 있을 거예요.
서현이라는 종목을 여기서 매수했는데 다음날 갭상승했네. 근데 갭상승하고 주가가 막 떨어지고 있네. 지금 가지고 있는 수익이라도 지켜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서현이라는 기업을 만약에 기술적으로만 접근했다면 그렇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거 가정을 해봅시다. 그렇다라는 게 아니고 서현이라는 기업이 너무나도 내가 분석을 제대로 해가지고 이 기업이 엄청나게 올라갈 만한 종목이라는 확신이 생겼다고 가정해 봅시다. 2배 정도 올라갈 거라는 확신이 생겼어요. 그런데 주가가 얼마 많이 올라가지 않았습니다. 매수한 가격 대비해서 10% 조금 넘는 수익이 났어요. 근데 거기 대비해서 주가가 떨어졌죠. 많은 개인 투자자 여러분들이 여기에서 더 올라갈 만한 차트임에도 불구하고 지레 겁먹고 매도하는 경우가 많아요. 좋은 기업이라면 급등이 한 번으로 끝날 리가 만무한데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이제 겁을 먹고 매도를 해버립니다. 갭 상승했으니까 갭을 메꾸면서 떨어지겠지. 여기서 여러분들이 판단하시는데 도움을 드릴 만한 내용을 말씀드리자면 이 아래쪽에 지금 빨간색 선이 보이실 거예요. 볼린저 밴드 상한선. 이 볼린저 밴드를 이탈하지 않으면 그 차트는 아직도 급등 중이라는 걸 명심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어제 종가보다 오늘 종가가 마이너스가 됐다 하더라도 볼린저 밴드를 이탈하지 않았다면 이 차트는 현재 급등 중인 거예요. 급등 여력이 아직도 남아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정이 나왔다가도 볼린저 밴드 이탈을 하지 않으니까 또 올라가죠. 볼린저 밴드 이탈 안 했죠, 이때도. 매도하는 게 아니에요, 이때도. 또 다음날 보니까 종가 기준 보니까 볼린저 밴드 위에서 마감해줬죠. 저 선을 이탈하지 않았습니다, 종가가. 또 홀딩하는 겁니다. 이때는 어떻습니까? 볼린저 밴드를 이탈했죠. 볼린저 밴드 선 아래에 지금 캔들이 위치해 있습니다, 종가가. 자, 이때 매도를 하는 건가요, 전문가님? 이렇게 물어보실 수가 있어요. 이때는 두 가지 관점에서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자, 첫 번째, 볼린저 밴드를 이탈했기 때문에 일단 급등은 1차적으로 끝난 거예요. 그럼 여기서 매도를 해주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런데 나는 이 기업이 더 많이 올라갈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한다. 혹은 이 기업이 추가 급등을 할 수 있을 만한 종목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추세를 유지한다면 더 가져가고 싶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볼린저 밴드는 횡보를 주가가 몇 거래일 정도 횡보만 해줘도 이렇게 이탈을 해요. 주가가 굳이 떨어지지 않더라도. 그래서 주가가 떨어져서 이탈하는 게 아니라 횡보를 해서 이탈하는 경우가 생깁니다. 그러면 지금 이러한 구간같이 횡보 구간이 생겨져요. 이럴 때는 바닥 구간, 이 박스권 하단 구간을 이탈하지 않으면 지금 현재 차트에서는 대략 4,130원 정도가 되겠죠. 여기를 이탈하지 않으면 그대로 이제 홀딩하고 가져가는 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근데 난 이 정도면 됐다라고 생각하면 매도를 할 수도 있겠죠. 이런 식으로 횡보를 해주다 보면은 20선까지, 이동평균선 20선까지 횡보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 20선을 이탈하게 되면 이때는 최종적으로 매도를 해주는 게 좋아요. 왜냐하면 중심선을 이탈한 거기 때문에. 근데 횡보를 해주다가 이렇게 추가 급등까지 또 나오잖아요. 이런 수익까지도 가져갈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가가 떨어지면서 볼린저 밴드를 이탈하는 것과 횡보를 하면서 볼린저 밴드를 이탈하는 건 조금 다른 개념이다라는 거를 명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예전에 에코마케팅이라는 종목을 이제 우리 투자자분들에게 추천을 드린 적이 있었습니다. 이 기업이 이제 주가를 뚫고 막 올라갔어요. 그때 13,500원 아래였나? 매수 사인을 드리고 이때 볼린저 밴드를 막 뚫고 올라가죠. 이때부터 볼린저 밴드 아래로 깨지기 전까지 매도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근데 이때 이탈을 해가지고 수익도 이때 좀 많이 났거든요. 대략 한 100% 정도 수익이 났었기 때문에 이 정도면 만족스럽지 뭐 하고 이제 매도 사인을 드려서 우리 그때 당시 투자자분들이 수익을 내고 나왔던 기업입니다. 기분 좋게 100% 수익을 내고 나왔어요. 그런데 볼린저 밴드를 이탈했을 때 이때 매도를 하지 않고 박스권, 현재 이 횡보하는 구간 박스권 하단 지지라인을 잡고 어느 정도 남겨놓고 추가 급등을 20선 딛고 올라가는 걸 노려봤다면 이 종목의 주가가 250%를 날아갔어요. 이거를 가져갈 수가 있었는데 볼린저 밴드 이탈했을 때 그냥 다 매도해버려서 100%밖에 못 먹고 나온 거죠. 이건 좀 아쉽다라는 거예요. 볼린저 밴드 이탈했을 때 반매도만 하고 만약에 주가가 이런 식으로 박스권 추세를 이탈하지 않고 횡보를 하고 있다면 20선을 지지받치고 재급등하는 것까지는 지켜보는 게 좋지 않을까. 이 지금 노란색 선이 20선이거든요. 여기 타점까지는 횡보를 하고 기다렸다가 추가 급등을 이렇게 노려보는 것도 좋지 않았을까. 이 부분을 좀 이제 우리 투자자 여러분들의 생각을 해보신다면
볼린저 밴드 이탈했다고 해서 전략 매도를 하기보다는 횡보를 하고 해서 이탈을 하면 추가 급등까지도 20선 위에 있는 상황에서는 고려해 볼 만하다. 이 점을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근데 이거를 이제 아시고 나면은 우리 그 친구분들이 다음부터는 볼린저 밴드 이탈하기 전에는 가급적이면 마이너스가 돼도 매도를 안 하기 때문에 추가 급등을 노려볼 수가 있는데 이 이전에는 지레 겁을 먹고 매도하는 적이 굉장히 많았을 거예요. 이제 앞으로는 그러지 마시고 우리 앵커 친구님도 앞으로는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다. 지레 겁 먹고. 좋은 기업 발굴해가지고 조금만 먹고 나오면 너무 아쉽잖아요. 더 먹고 나와야죠. 그래서 이 부분 한번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우리 친구분들 제가 오늘 볼린저 밴드 대략적으로 이제 사용 방법을 알려드렸어요. 더 궁금한 게 있으면 노란톡에서 만약에 이제 물어보시면 제가 시간 될 때 한번 보고 이렇게 제가 실시간으로 답변도 드리고 할 테니까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노란톡 입장하셔가지고 물어보셔도 되고 아니면 지금 물어보셔도 돼요. 그러면 제가 그 상담을 이어가다가 중간중간 그 질문, 볼린저 밴드에 대한 질문 사항도 제가 중간중간 보면서 답변을 좀 드리도록 할게요. 앵커님이 그 부분도 잘 잡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볼린저 밴드 질문 나오는지. 네. 그렇게 해주시고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거든요. 오늘 우리 시청자분들, 우리 친구분들 제가 또 종목을 봐드리려고 하니까 우리 앵커님이 또 어떤 분들이 어떤 또 고민을 가지고 종목을 올려주셨는지 한번 확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지금 볼린저 밴드에 대한 강의를 진행해 주셨는데 저도 궁금한 게 하나 있습니다. 아, 그런가요? 네, 그러면 그 횡보 중일 때는 네. 추가 매수나 이런 거는 시도를 해봐도 되는 건지. 제가 항상 어떻게 보면 이거는 투자자의 매매 스타일일 수도 있는데 어디까지나 제 기준으로 말씀을 드릴게요. 전문가들도 투자 성향이 다 다르거든요. 그럼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전에도 말씀드렸듯이 내가 실력을 키우고 싶으면 처음부터 끝까지 그 사람이 하는 대로 똑같이 따라하세요. 그래서 우리 앵커님이 잘하고 싶다. 그러면 제가 오늘 말씀드린 것뿐만 아니라 다른 것도 다 똑같이 따라하신다는 전제 하에 말씀을 드리자면 일단 저는 주가가 오르기 시작하면 추매를 절대 하지 않아요. 1차 매수를 한 이후에 주가가 무너졌을 때, 차트가 깨지면서 무너졌을 때 추가 매수를 고려합니다. 추세를 유지하고 있어도 마이너스가 된다고 함부로 추매를 저는 하지 않아요. 반드시 1차 매수 이후에 추세가 무너지면서 주가가 무너지는 그런 순간이 왔을 때 그때만 추매를 하지 1차 매수하고 주가가 올라간다. 근데 오른 상태에서 또 추매를 한다. 이런 경우는 정말 손에 꼽아요. 거의 없습니다. 그런 경우는. 웬만하면 그렇게 진행하지 않고 거의 대부분이 추세가 무너졌을 때 저는 추매하는 스타일이다. 그래서 우리 앵커님도 만약에 이제 매매하실 때는 증시가 무너진다든지 뭐 주가가 추세를 깨지고 무너진다든지 그때 더 담는 전략이 저는 더 좋을 것 같고 근데 저는 비중을 뭐 조금밖에 못 담았는데 그냥 주가가 날아가 버렸어요. 그럼 그거대로 먹으면 됩니다. 아시겠죠? 보내줘야겠네요. 네, 보내줘야 되는 거예요. 그 정도 먹은 거에 감사해야 돼요. 감사하고. 예, 그리고 주가가 무너질 때 방어를 못하는 게 더 어려운 겁니다. 먹을 때 수익을 날 때는 신나요. 맞아요. 이때는 더 찍을 걸 후회하지 마세요. 아. 그 정도 찍어서 먹은 게 다행인 겁니다. 네네. 그리고 증시가 반대로 무너졌으면 어쩔 뻔했어요. 그때 커버할 수 있는 현금이 항상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추매는 항상 추세가 무너졌을 때 해야 된다. 그러려면 전제 조건이 무엇이다? 기본적으로 좋은 기업을 좋은 자리에 투자해야 된다. 그래야 주가가 무너져도 믿고 추매를 하는 거예요. 우리 개인 투자자 여러분들은 주가가 무너지면 손절을 해버리죠. 손절할 종목이면 애초에 들어가질 말아야 되는 겁니다. 요거를 좀 명심하셨으면 좋겠고 종목을 한번 또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매수를 잘하는 방법도 중요하지만 매도 타이밍을 잘 알고 나가는 것도 그만큼 수익률을 극대화할 수 있는 방법이 될 것 같은데 오늘 그것과 관련해서 볼린저 밴드 강의를 진행해 주셨습니다. 자, 이제는 종목 상담을 진행할 텐데요. 종목에 대한 고민 있으신 분들은요. 노란톡 오픈 채팅방에 대박친구 장인이 검색하시고 이쪽으로 오시면 되겠고요. 비밀 노트도 강의 후반에 공개할 예정이니만큼 비밀 노트에 무엇이 있는지 궁금하신 분들은 끝까지 저희와 함께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남은 시간은 여러분들의 종목을 상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채팅창 보니까요. 장인님 오늘 많이 피곤해 보이시네요. 까미는 귀여워님 이렇게 남겨주셨어요. 저도 네. 오늘 좀 굉장히 피곤한 것 같아요. 제가 피곤해 보인다고요? 이런. 이런. 이러면 안 되는데. 저는 지금 굉장히 에너지가 넘치는데 이거 그래요?
전달력을 이제 호소력 있게 전달해드리기 위해서 이제 차분하게 말씀드린 건데 제가 좀 차분하게 얘기하면 힘없어 보인다 그러더라고요. 맞아요. 연기도 안 하시고. 아, 연기도 안 해가지고 네. 어떻게 저랑 연기해 보실래요? 이따 또 기회 되면 제가 연기해드리겠습니다. 네네. 종목 상담은 조금 더 장인님스럽게 좀 활기차게. 물론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제가 지금 굉장히 좀 어려움을 겪고 계실 텐데 항상 이제 주식이라는 게 뭐겠습니까? 매수는 기술, 매도는 예술 아니겠습니까?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매도를 예술로 할 수 있게끔 제가 봐드릴 테니까 얼른 올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저요님, 앵커 친구님도 여기 계신가요? 너무 예쁘셔서 방송보다 들어왔습니다. 이렇게 남겨주셨는데 저도 이 카톡방에 들어와 있습니다. 노라톡방 들어와 가끔 있습니다. 셀카도 올려주세요. 알겠습니다. 네, 자 그럼 여러분들의 종목 상담해 드리도록 할 텐데 오늘 특이하게 항공주 관련해서 많이들 물어보고 계시네요. 대한항공도 문의 많이 주셨고요. 아까 쭈구리님 대한항공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한항공 21,000원에 매수하셨고 보유비중 35% 이렇게 남겨주셨는데 오늘 같은 경우는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네네. 최대를 또 기록했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왠지 항공주가 다시 올라갈 수 있을지 이런 기대감을 가져도 되는 건가요? 이거는 저는 솔직히 아직은 좀 힘들다고 생각을 해요. 이게 항공주를 저는 지금 바라보기보다는 오히려 제약바이오나 반도체 쪽이 저는 엄청나게 갈 가능성이 있다고 보거든요. 차라리 지금 반도체를 보는 게 좀 좋지 않을까 저는 생각을 하고, 이게 코로나19가 터져도 반도체라든지 뭐 이제 이러한 부분들은 지속적으로 될 만한 게 뭐냐면 우리가 자동화를 하는 데도 있어서도 마찬가지고 반도체는 근간을 이루잖아요. 우리가 집에 있으면 또 마찬가지, 일을 해도 마찬가지. 반도체는 다 쓰입니다. 컴퓨터, 또 요새 그 게임기 이름은 말씀드려도 되나? 그거 안 돼요? 그 일본 게임기 있잖아요. 그 유명한 거. 터치해가지고 하는 거. 네, 그거 유명하잖아요. 그거 가지고 요새 또 뭐 한때 코로나 때 유행이 엄청 번지지 않았습니까? 다들 집에서 그거 한다고. 뭐 무슨 숲 있잖아요, 그거. 우리 뭐 키우는 거 있잖아요. 무슨 숲. 우리 뭐 애니멀들 많이 나오는 숲 있지 않습니까? 그거 가지고 이제 또 한창 또 열풍을 일으켰었는데, 그래서 우리 그 게임 산업이라든지 또 게임기 산업 이 부분도 밖에를 못 나가니까 한번 또 붐이 됐었어요. 그래서 게임 관련주들도 한번 올라갔었고 온라인 교육주도 올라가고요. 일단 기본적으로 그런 거는 어떻게 보면은 이 상황에 맞춰서 움직인다라고도 볼 수가 있는데, 우리 친구분들이 저는 반도체 관련주를 좀 보셨으면 좋겠어요. 반도체라는 것이 항상 쓰일 수밖에 없는 것이고 코로나가 터져도 쓰일 수밖에 없는 거기 때문에 이번에 증시 분위기 심상치 않은 상황 속에서 충분히 수익 낼 수 있을 만한 섹터라고 보거든요. 우리 친구분들이 한번 공략을 해보신다면 얼마든지 반도체 관련주 지금 저평가되어 있는 기업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그런 기업들 한번 노려보시면 좋을 것 같다 말씀을 드리니까요. 대한항공 아직 추세는 깨지지 않았어요. 그래서 지금 120선 18,600원 여기 종가 기준으로 이탈하지 않으면 들고 가보는 것도 괜찮다고 보고요. 목표가는 한 23,000원까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항공주보다는 다른 이제 반도체 관련주로 좀 종목 교체를 했을 때 훨씬 더 효율성을 발휘할 수 있지 않을까. 물론 아직 손절할 때는 아니라고 보지만 지금 코로나가 이렇게 심각한 상황에서 공략하는 건 조금 모험을 걸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반도체 저평가주를 공략한다면 충분히 굳이 지금 아니더라도 갈 만한 종목들이거든요. 좀 안정감 있게 매매할 수 있는 그런 반도체주를 눈여겨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앵커님 다른 종목도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추세는 깨지지 않았지만 그래도 잘 지켜보되 교체 매매도 조금 권유를 해주셨습니다. 잘 참고하셔서 대응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종목은요. 이번에는 은똥님의 사연 한번 가볼게요. C큐브 보내주셨고요. 2,300원에 매수하셨고 보유비중은 5%이시고요. 매물이 엄청 많길래 저거만 강하게 뚫으면 상승이다. 이렇게 혼자 생각을 하고 뚫자마자 들어갔는데 바로 뚝떨. 그게 고점이었네요. 주린이 주제에 저를 믿어버렸습니다. 그 이후로 계속 떨어지네요. 이렇게 남겨주셨습니다. 이거는 좀 많이 아쉬운 것 같아요. 이제 C큐브 같은 경우에는 충분히 한번 사인을 준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일단 제가 여기서 잘못한 점을 몇 가지 찝어드릴게요. 우리 피디님 이것도 차트 강의니까
요거는 제가 좀 디테일하게 봐드릴게요. 요거는 제가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C큐브 같은 경우에는 한번 신고 거래량을 터트린 종목이잖아요. 그럼 내가 만약에 이 기업이 좋다라는 판단이 들었으면 애초에 선취매 해놓는 게 당연히 더 좋았을 것이고, 만약에 신고 거래량을 터트리고 나서 이제 들어가고 싶었다라고 한다면, 움직임이 본격적으로 나왔을 때 그때 들어가고 싶었다라고 생각을 한다면, 저는 솔직히 이런 가격대, 여기서 지금 신고 거래량도 한번 떴었거든요. 이럴 때 미리 보고 있는 종목이었다면 이럴 때 한번 눈여겨보셨다가 분할 매수를 들어가는 것도 좋았을 텐데 좀 아쉽고요. 뭐 이때 좀 매물대를 돌파하기 전이라 1,600원 매물대를 이제 돌파하고 나서 공략하려고 그랬다. 그럼 뭐 이때 1,600원 뚫을 때 차라리 이때 뭐 1,700원 아래로 산다든지 뭐 1,750원에 산다든지 이런 식으로 하는 게 더 좋지 않았을까 좀 아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갭 상승을 해버리게 되면요. 기본적으로 급등을 하고 있는 종목이 5% 이상, 급등 한 종목이 5% 이상 갭 상승을 하면요. 그건 갭을 메꿀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그런 종목은 공략하는 게 아닙니다. 그럼 C큐브 이때는 놓쳤다라고 보시는 거예요. 이때도 못 잡았으면. 근데 C큐브가 다시 떨어지네? 라고 생각을 했으면 뚫기 전에 매물대. 충분히 여기서 다시 한번 이제 급락이 떨어지고 재반등을 줄 때 뭐 이렇게 떨어진 뒤에 뭐 요럴 때 한번 매수해 봄직 하거든요. 왜냐면 1,600원 매물대 뚫고 급등한 거니까 1,600원 지지받치고 다시 올라갈 가능성이 있다고 보니까 손절가 잡아봤자 뭐 종가 기준으로 1,550원 정도 잡으면 그렇게 부담스러운 수준은 아니거든요. 그럼 여기에서 쭉쭉 수익을 냈으면 또 수익이 났을 거예요. 근데 아쉬운 건 뭐냐면 놓친 것까진 괜찮다 이거예요. 놓친 건 상관이 없는데 이걸 왜 갭상승이 보시면은 갭으로 몇 퍼센트가 떴냐면 시가가 갭으로 18%를 떴어요. 18%나 갭을 뜬 종목을 매수를 하셨다라는 거죠. 이 부분에서 벌써 타점이 완전히 어긋나 버린 거예요. 물론 C큐브가 올라갈 수도 있고 떨어질 수도 있어요. 저는 추세에 끝났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뭐 다시 올라갈 수도 있어요. 기업만 좋다면 떨어진 종목 다시 충분히 올라갈 수 있어요. 그런데 아쉬운 게 뭐냐면은 자리를 너무 안 좋게 들어갔다라는 거. 정말 내가 C큐브 분석이 끝난 종목이고 충분히 올라갈 거란 확신이 있다면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1,600원 종가 기준을 이탈 안 하면 들고 가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다시 한번 아까 말씀하셨던 뭐 2,300원 돌파를 재차 노려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애초에 좀 다음부터는 이런 식으로 5% 이상 갭 상승해서 급등하거나 이러한 종목들이 5% 이상 갭 상승해서 출발을 하게 되면 시가를 가급적이면 매수를 진행하지 않으시는 게 좋겠다. 좀 이렇게 권장을 드리면서 이번에 C큐브의 실수를 통해서 다음부터 절치부심하셔가지고 좋은 수익, 다음부터는 이런 실수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종목도 봐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다음 종목 가기 전에 지금 채팅창 보니까 목사골님이 볼린저 밴드 설정 방법을 다시 좀 설명해달라고 이렇게 하셨는데 지금은 종목 상담이 진행되고 있고 앞부분에 볼린저 밴드 설명을 해주셨잖아요. 네, 다시 보기로 해주시면 감사할 것 같아요. 그럼 노란톡에 들어오시면 네. 언제든지 설명을 해주시는 거예요? 예. 그거는 제가 수식을 올려드려가지고 할 테니까 수식도 어차피 기본 수식이기는 한데 너무 초보자분이라 설정 방법조차도 모르신다 하시면은 제가 그림판에다가 여기 이렇게 체크해가지고 여기 클릭하시고요. 여기다 이렇게 입력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해서 캡처해서 올려드릴 테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제 방송을 못 보시면 제가 노란톡에서 다시 한번 올려드릴게요. 걱정하지 마세요.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럼 다음 종목 상담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뿌뿌님 사연 한번 가볼게요. 초초미남 장인님 하시면서 남겨주셨고요. 대원제약 매수하셨네요. 매수가를 19,900원, 보유 비중은 20% 갖고 계시고 추세 분석을 부탁드린다고 이렇게 남겨주셨습니다. 일단 이 대원제약 같은 경우에는 제약바이오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제약바이오가 최근에 살짝 주춤한 상황이에요. 급등하다가. 그래서 지금 현 상황에서 이제 대원제약 같은 경우에도 한번 급등했을 때 이거를 이제 수익을 충분히 낼 수 있었는데 좀 아쉬운 부분도 있고 제가 여기서 더 아쉬운 건 뭐냐면 이런 차트는요. 속을 아주 엄청나게 속이는 종목이에요. 우리도 물론 좋은 자식이고 사랑스러운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은 그런 자식이지만 기업도 아무리 좋은 기업이어도 속 썩이는 기업들이 꼭 있어요. 올라갈 때 이렇게 속을 썩이는 기업들. 무슨 기업이냐면 급등했다, 급락했다 아주 갭으로 그냥 순식간에 치고 올라갔다가 또 빠졌다가 난리 브루스가 나는 기업들.
대원제약 이때 시가가 8%가 떠서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무너졌죠. 그리고 또 주가 완전 무너졌다가 여기서 또 시가 7.85% 떠서 시작했다가 마이너스 9.8%로 마무리. 또 이때 갭 상승을 시가를 25% 떠서 시작했다가 종가를 이제 10%로 마무리. 이런 식으로 주가가 아주 그냥 갭으로 떴다가 아주 주가가 무너졌다가 또 갭으로 떴다가 무너졌다가 또 갭으로 떴다 무너졌다. 이런 거는 저는 이런 차트가 벌써 이렇게 만들어지는 기업들은 정신건강에 굉장히 안 좋다, 매매할 때. 저 이런 기업은 굉장히 피하는 편입니다, 이런 차트는. 기업이 좋고 나쁘고를 떠나서 컨트롤이 너무 힘들어가지고 이런 기업들은 저는 매매를 최대한 피하는 편이에요. 우리 시청자분도 가급적이면 이런 식으로 갭 상승했다가 급락했다가 또 갭 상승했다 급락했다. 이거 벌써 들쭉날쭉 차트가 딱 봐도 지금 엄청 지저분하잖아요, 지금. 이런 차트는 가급적이면 안 하시는 게 좋아요. 근데 이미 들어갔으니까 뭐 늦었으니까 현 상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일단 현 주가 상황에 대비해가지고 이미 주가는 다 떨어진 게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17,000원을 지지라인으로 잡고 종가 기준으로 17,000원 이탈하지 않으면 전 들고 가보는 게 좋아 보입니다. 17,000원을 지지라인으로 잡으시고 다시 2만 원 돌파를 한번 노려보시면 좋을 것 같다고 좀 말씀을 드리고요. 이런 종목 매매할 바에야 정말 안정적이고 좋은 반도체 종목 정말 많거든요. 제가 오늘 우리 친구분들 드리려고 선물 준비했다 그랬잖아요. 제가 이제 비밀노트 오늘 선물로 제가 종목을 하나 준비를 해왔어요. 이렇게 좀 불안한 종목 말고 차트상으로 우리 개인 투자자 여러분들 눈물 콧물 쏙 빼게 만드는 정신적으로 힘들게 하는 이런 종목 말고 안정감 있게 쭉쭉 올라갈 만한 종목을 준비를 했거든요. 그래서 기왕이면 우리 친구분들 지금 종목 상담도 많이 올려주시고 또 속을 많이 썩여가지고 혹은 주가가 이미 손실 중인데도 너무너무 불안해가지고 도저히 스트레스 받아서 못 가져가겠다 하시는 분들은 차라리 우리 친구분들이 오늘 제가 알려드리는 종목으로 교체를 하시는 게 어떨까 좀 생각이 듭니다. 제가 오늘 우리 친구분들 드리려고 종목을 하나 준비해왔는데 원래는 이제 방송 끝나고 노란톡에서 공개하려고 그랬거든요. 근데 또 이제 시청자분들께 그냥 모두 공개를 해드리려고 하는데 피디님 괜찮을까요? 우리 친구분들 좀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아요. 종목을 보니까 내가 많이 답답하네. 그래서 어떤 종목을 그럼 매수해야 됩니까? 다 안 좋다고만 하시고 항상 충고라는 건 어떻습니까? 우리 친구분들? 진실된 친구는 충고를 어떻게 합니까? 해결책을 제시하면서 도와주면서 충고하거든요. 그냥 너 그렇게 하면 안 돼. 너 그렇게 하면 안 된다니까. 이런 친구들은 아무런 영양가가 없어요. 해결책을 제시해주면서 이렇게 하는 게 좋지. 그렇게 하면 안 돼. 이런 게 친구죠. 제가 누굽니까? 우리 친구분들? 주식천재 장인이 여러분들의 찐친 아닙니까? 진짜 친구. 그래서 우리 친구분들께 저는 해결책을 좀 제시하면서 말씀을 드릴게요. 쓴소리를 하겠습니다. 이런 거는 이런 대원제약 기업이 나쁘다라는 게 아니고 차트부터가 벌써 굉장히 좀 불안하게 움직인다라는 거예요. 기왕이면 제가 반도체도 괜찮다고 하고 여러 가지 말씀을 드렸는데 예를 들면 이런 뭐 코리아 서킷 같은 종목들 이러한 종목들이 이제 괜찮은 기업이에요. 이러한 지금 코리아 서킷 같은 이런 기업은 일단은 주봉상으로 지금 차트를 보시게 되면 고점 대비해가지고 2017년도 대비해서 주가가 와르르 무너졌던 종목입니다. 그런데 2019년도 중순부터 거래량을 터뜨리면서 급등을 해줬어요. 왜 그러냐? 실적을 기반으로 해서 올라간 겁니다. 이때 신고 거래량이 터지면서 주가가 올라가졌고 실적 기반으로 해서 재무 기반으로 해서 주가가 올라간 거예요. 그런데 지금 현 상황에서 코리아 서킷가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이렇게 재무를 통해서 뭐 테마라든지 이슈라든지 뭐 찌라시라든지 이런 걸로 올라간 게 아니라 기업 본연의 가치로 올라가는 주가가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이렇게 무너졌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겨우 회복세에 올라오고 있는 상황이에요. 거래량, 신고 거래량 주봉상으로 한번 터뜨려주고 말았습니다. 충분히 재차 신고 거래량을 터뜨리면서 정고점 뚫고 올라갈 만한 그러한 여지가 남아있다고 보고 있고요. 지금 현재 이 구름대가 일목균형표 구름대인데 여기를 이제 막 돌파한 상황입니다. 주봉상으로도 차트가 거의 엑설런트라고 볼 수가 있다. 이 정도면 굿이다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월봉상으로는 아주 아름답게 급등 이후 신고 거래량을 터뜨리면서 급등 이후 지지 후 재반등하는 아주 아름다운 정석적인 N자형 파동을 그리고 있다.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급락 이후 차트가 올라갈 때 위에 저항대가 있으면 안 되는데 지금 이동평균선 월봉상으로도 저항 위에가 그냥 뻥 뚫려 있죠? 그냥 올라가기만 하면 돼요. 주봉상 구름대 뚫고 올라왔죠? 이평선, 기준선, 전환선 다 뚫고 올라왔죠? 위로 뻥 뚫려 있습니다. 그냥 올라가기만 하면 돼요. 그럼 지금 기업 가치가 너무 많이 올라간 건 아니냐 생각하실 수 있는데 자, 이제 기업 분석을 한번 코리아 서킷을 보시게 되면은 자, 이 기업이 무슨 기업이냐면 현 상황에서 이제 기업을 쭉 밑으로 내려보시게 되면 이 기업이 실질적으로 18년도에 적자 전환을 했다가 2019년도에 흑자로 다시 돌아선 기업이에요. 그리고 지금 2019년도 기업 실적 컨센서스 예측치를 보시게 되면 377억까지 성장세가 예상이 되는 전도 유망한 기업입니다. 지금 2017년도 영업이익 흑자를 봤을 때보다도 오히려 더 큰 영업이익을 내면서 2019년도를 유종의미를 거두면서 마무리를 해줬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바닥 구간에서 올라오고 있는 현 시점에서 차트적으로도 그리고 기업이 위기를 이겨내고 다시 도약한다라는 관점에서 봤을 때 2020년도 훨씬 더 큰 주가 상승을 노려볼 수 있지 않을까. 굳이 매매를 할 거라면 지금 최근에 일봉상으로도 쭉 120선을 돌파하고 올라오면서 최근 주가 급락으로 인해서 120선 살짝 이탈했다 재차 회복해주는 모습. 이러한 이제 N자형 파동을 그려줬을 때 120선 저항 맞고 떨어졌다가 다시 한번 돌파하고 지지받고 올라가는 움직임. 딱 이런 N자형 파동, 120선 지지받치고 N자형 파동 그려주는 이런 차트에서 신고 거래량이 다시 터질 걸 기대하면서 공략해 본다면 충분히 이런 기업으로 급등세를 노려볼 수 있지 않을까. 차트만 설명했는데도 벌써 기똥 차지 않습니까? 우리 친구분들 기똥 차요, 안 차요? 우리 앵커 친구님 기똥 차죠? 기똥 차네요. 기똥 찹니까? 예, 정말 이제 차라리 이런 기업을 이제 매매하면 된다. 저는 그냥 예시를 좀 들어드리는 거예요. 우리 앵커님 한번 또 갖고 계시는 종목 있을지 모르겠지만 비교 한번 해보세요. 딱 해봤는데 이거 뭐지? 이거 저 주식천재 장인희님이 얘기한 거 코리아 서킷 너무 차트가 섹시한데 안 되는데 여자의 마음이 흔들리는데 이거 이러셔가지고 이제 코리아 서킷으로 이제 뭐 갈아타신다. 그러면은 뭐 탁월한 선택이 아닐까. 네, 좀 생각이 들고 원래 좀 이제 할 때는 빨리빨리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도 제가 지금 어디까지나 예시를 들어드렸습니다. 이런 종목을 보는 게 좋다. 차트도 마찬가지고. 그럼 과연 코리아 서킷을 만약에 공략을 한다라고 하면 어떻게 공략하는 게 효율적일 것인가? 코리아 서킷을 그냥 뭐 막 갖다가 찍으면 그냥 수익이 나는 건가? 그러면 안 되죠. 항상 이 전략과 전술이 필요하다. 전략도 지금 공개하시는 건가요? 그거는 아니죠. 아니죠? 왜냐면 공개하고 싶어도 전략이 조금 실시간으로 대응을 하는 것도 필요한데 이 증시에 따라서 그리고 주가 움직임에 따라서 실시간으로 대응이 달라져요. 원래 이 주식이라는 것, 증시라는 것은 생명체와도 같기 때문에 유기적으로 이제 대응을 해야 됩니다. 우리 개인 투자자 여러분들 항상 안 되는 실수하는 부분이 뭐냐면 이 종목은 100%짜리 종목이야. 이 종목은 500%짜리 종목이야. 이렇게 매매를 하시니까 안 되는 거예요. 주식이라는 건요. 좋은 기업을 좋은 자리에 투자하셔가지고 기업과 시간에 투자하셔가지고 매매를 하다 보면 50% 먹을 줄 알았던 종목이 500% 먹을 때도 있는 거고요. 500% 먹을 줄 알았던 종목이 50% 먹을 때도 있는 겁니다. 상황에 따라서. 먹다 보고 좋은 기업, 좋은 자리에서 매매를 하다 보면 좋게 급등이 나오기도 하는 거고요. 예상보다 좀 적게 먹을 때도 있는 거고요. 상황에 맞게 대응도 정말 중요합니다. 그래서 좋은 기업은 그만큼 대응을 더 잘해야 많이 먹죠. 제가 노란톡에서 실시간으로 여러분들 이 코리아 서킷 대응을 해드리면서 수익이 날 수 있게끔 제가 전략을 제시해 드릴 테니까 자세한 가격 전략이라든지 아니면은 실시간으로 어떻게 대응해야 되는지 홀딩을 해야 되는 건지 여기서 추매를 해야 되는 건지 이러한 부분들 제가 실시간으로 잡아드릴 거니까 내가 이제 코리아 서킷을 그냥 막 갖다 찍는 게 아니라 전략적으로 공략을 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노란톡 입장하셔가지고 제가 도움 드리는 대로 따라오시면 좋은 결과 있지 않을까 좀 예상이 되네요. 어떻게 노란톡 입장하느냐? 우리 앵커님이 알려주실 거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요. 이쁜 앵커님이 알려주시는 대로 따라오셔가지고 함께 코리아 서킷 수익 한번 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 앵커 친구님도 이번 기회에 코리아 서킷으로
수익 한번 달려보자고요. 우리 앵커님 한번 알려주세요. 네, 원래는 방송 끝나고 비밀노트 공개하실 예정이었는데 오늘은 좀 특별하게 우리 네. 월요일, 피곤한 월요일인 만큼 친구분들을 위해서 좀 빠르게 공개를 해주셨습니다. 오늘 비밀노트에 담긴 내용은 바로 종목이었고요. 코리아 서킷과 관련해서 비밀노트 내용을 공개해 주셨습니다. 어떻게 전략과 관련해서 좀 준비를 해보고 싶다 하시는 분은요. 노란통 오픈 채팅방 대박 친구 장인이 검색하고 들어오셔서 코리아 서킷에 대한 가격 전략도 얻어가시면 좋을 것 같은데 오늘 그럼 종목 상담은 여기까지인가요? 종목 상담 뭐 하나만 더 봐주시죠. 하나만 더. 네. 좋습니다. 왜 그러냐면 장인이님이랑 네. 닉네임이 장인이님이랑 이데일리 개미님이 두 분이 신성통상 보내주셨는데 매수가가 두 분이 같아요. 얼마죠? 네, 2,095원입니다. 1,095원. 2,095원. 네네. 완전 꼭대기에서 사셨네요. 네네, 최고점에서. 네. 일단 신성통상 같은 게 늦었어요. 손절 칠 거면 빨리 했었어야 됩니다. 20선 중심선이 지금 1,800원인데, 죄송합니다. 1,600원인데, 종가 기준으로 1,600원 이탈하면 이거는 좀 정리를 해야 될 것 같고요. 네. 코리아 서킷으로 따라오세요. 근데 1,600원 이탈하기 전까지는 가급적이면 한번 들고 가 보세요. 차트가 깨지진 않았으니까. 그래서 1,600원 지지라인 잡고 목표가는 매수가까지 한번 노려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대박친구 1부는 오늘 주식 천재 장인희님과 함께했고요. 코리아 서킷에 대한 가격 전략은 저희가 비밀노트에 들어있는 코리아 서킷에 대한 가격 전략 노란톡을 통해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부에서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고요. 잠시 후에 2부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